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 놓치지 않고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공부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나를 성장 발전시킨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공부에 대한 감정이 바로 공부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 정서가 왜 중요할까요? 공부에 대한 감정이 좋다면 공부에 대한 허들이 낮기 때문에 공부를 어렵지 않게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공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렵고 힘든 것은 되도록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것이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가 해볼 만하다고 느끼고 만만하다고 느낀다면 우리 아이 공부 정서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만 있어도 우리 아이 공부의 반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공부 정서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학원이나 문제집, 그리고 부모의 학습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력이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SNS의 발달로 오히려 정보의 과잉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넘쳐나는 정보들, 맘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너무 많은 자녀 교육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중심을 잘 잡지 않고 있으면 이런 정보들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아이한테 이런 학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집도 좀 풀려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좋다는 책, 좋다는 문제집 있으면 우리 아이 풀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 공부 정서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공부 많이 시키는 대치동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비율이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정신 건강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두 아이를 키워보고 초등에서 2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이제 어떤 아이가 공부 정서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중고등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첫째, 공부의 수준과 양을 아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기입니다. 저는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으로 1학년 담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그만 1학년 아이들한테도 학습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직접 드려달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가 4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저는 방학 때는 항상 다음 학기 수학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하도록 시켰었어요. 아이는 문제가 너무 풀기 싫다며 항의하면서 잠시 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공부 정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던 무지한 엄마였어요. 아이와 함께 학습할 양을 합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해 라고 강요했던 엄마였습니다. 이제는 그때 저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아이의 그런 학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할 것 같아요. 둘째, 아이의 공부 결과보다 아이가 노력한 과정에 대해 칭찬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단원평가 점수를 받아오면 아이들 점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단원평가 점수를 잘 받아오면 너희 반에서 100점이 몇 명이야? 라던가 너 정말 최고야. 넌 정말 똑똑해. 아니면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아이 머리를 칭찬해 주시거나 아이 점수를 갖고 비난하시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상실합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아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과가 좋구나. 내가 이번에 비록 80점이 맞았지만 엄마는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어. 다음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아이는 상처를 받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보는 날에는 숙제 검사로 자신이 공부한 문제집이나 요약노트를 가져와서 검사를 받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대부분 전원 다 가져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 저는 딱 한마디, 이 말 한마디만 해줍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아이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과정이 좋다면 결과는 그냥 따라옵니다. 우리 아이한테도 오늘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는 정말 못하는 게 뭐야?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과정에 대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확실합니다. 셋째, 공부의 속도는 우리 아이 속도에 맞춰주세요. 공부의 기준은 전교 1등 최상위권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기준입니다. 옆집 아이가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고 옆집 아이가 수학 사고력과 심화를 어디까지 나갔다고 할 때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의 속도가 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현재 교육과정 진도에 맞게 현행을 잘하고 있고 단원평가도 90점 이상 잘 받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선행은 아이한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오히려 아이의 공부 정서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학교 진도에 맞게 현행을 잘하고 있는 아이라면 공부에 대한 정서가 아주 좋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가 공부에 대해 성공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갖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서 성공 경험을 갖기에는 단원평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단원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단원평가를 공부하지 않고 대강 시험 보게 하거나 학원 숙제에 중심을 두게 되면 우리 아이 공부 성취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단원평가에서 우리 아이가 70점 이하 점수를 받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도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단원평가에서 90점, 100점을 받아본 아이는 공부 정서가 좋아집니다. 공부를 할 만한 것으로 느끼게 되고 다음에도 단원평가 100점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거든요. 단원평가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는 것에 공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보다 성장 마인드셋 갖기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썩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결국엔 잘 해낼 것이라는 부모의 성장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한테 칭찬과 격려해 주세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보니 좀 더 공부를 좀 쉽게 하는 아이도 있었고 좀 더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아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부모가 먼저 포기하거나 우리 아이는 어차피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본다면 아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다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공부에 능숙하지 않다면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이라고 생각하시고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기에 무의식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대기만성형으로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고 공부시키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아이와 함께 학습할 양 합의하기. 둘째, 결과보다 아이가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기. 셋째, 공부의 속도의 기준은 우리 아이한테 두기. 넷째, 공부에 대한 성공 경험 갖게 하기. 다섯째, 우리 아이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가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